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희 아들은 축구 연습장에 가요. 물론 실내 축구장이긴 한데 겨울이라 실내라고 해도 기다리는 엄마들은 아주 추워요. 아들이 벌써 3년째 하고 있는 이 축구 교실은 한국 코치님이 운영하시는 어린이 축구 교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연습이 끝나면 바로 다른 축구팀 연습장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은 오프 시즌이라 연습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시즌이 시작되면 주에 연습 2번과 경기 일정이 거의 매주 있어요. 저희 아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도 어마어마하지만 축구를 하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축구에 진심이고 열정이 넘치는 줄 몰라요. 덩달아 저도 3년 만에 서커맘이 됐다니까요. 저희 이사 오기 전집에선 아들이 지하실에서 하도 축구공을 뻥뻥 날려서 블라인드는 다 떨어지고 화장실 문은 금이 가고 벽도 주먹만큼 구멍이 뻥 뚫려서 이사 오기 전에 다 수리해 주느라 돈 좀 들었어요. 축구야말로 열정의 스포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스포츠가 좋아해야 하고 그래야 하면서 재미있는 거고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즐기는 거겠지만 축구는 온 열정을 쏟아 부어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면서 하게 만드는 스포츠가 아닌가 생각해요. 심지어 보는 사람도 함께 불사르게 만들잖아요. 꽤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에 살 때 당시 홍명보 선수가 LA 갤럭시에서 활동할 때였는데 축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축구장의 대부분의 관객이 한국인이었을 정도로 2002년 월드컵 이후 우리 한국인들의 축구 사랑은 하늘을 찔렀었죠. 당시가 2003년인가 그랬는데 당시 축구장의 열기는 말도 못했어요. 2026년 월드컵은 미국에서 열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한국팀이 치르는 경기 한 번은 꼭 참관하고 싶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모든 비용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뉴욕 뉴저지 경기는 결승전 경기더라고요. 한국이 결승전까지 간다면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갑니다. 저는요, 열정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하고도 4개월로 접어들었어요. 팟빵 구독자 24명, 유튜브 구독자 70명입니다. 1년 넘게 나가떨어지지 않고 버티기엔 구독자의 수가 너무 심하죠? 참으로 더디게 간다라며 기운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은 절대 식지가 않아요. 라디오를 할 때도 그랬거든요. 열정이 없었다면 출퇴근 왕복 4시간 정도 거리를 매일 다닌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사회학자 에머슨의 말처럼 열정적이지 않고는 큰 일을 해낼 수 없어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열정을 쏟지 않고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주변에 보면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축 늘어진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불만과 불편을 가득 안고 주변의 사람까지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는 짧게 만나거나 되도록 만남을 피하게 돼요. 그렇지만 같이 있으면 기분 좋아지고 활력이 넘쳐 같이 일하게 되면 힘이 솟고 항상 같이 하고픈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기뻐요.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뭔 줄 아세요? 바로 열정의 차이입니다. 자기의 삶과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 열정이라는 책을 쓴 이채욱 회장은 열정, 미래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나는 단연코 열정이라는 말을 맨 위에 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의 끝없는 열정의 이면에는 아직 덜 성숙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름의 뜨거움이 지치지 않고 가을의 완숙함으로 변하는 것처럼 젊은 열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현명한 열정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현명한 열정은 조직에서 리더로 가는 척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행복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침울한 사람들보다 심장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처럼 열정적으로 사는 삶이 나의 인생에 의미를 줄 뿐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작가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얘기하기 위해 가치관, 생활관, 생활 습관, 사람과의 관계, 마음가짐, 긍정적 사고 등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제 생각엔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지름길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정이 뒷받침된 인생은 자신의 성취욕을 고취시키고 자신을 세상에 좀 더 유쾌하게 내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을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 성공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이 또한 바로 열정입니다. 성공의 90%는 열정에서 비롯된대요.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열정적 에너지가 쏟아나고 열정적 행동이 있어야 성취도 가능하죠.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강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잘 살아야겠다. 더 나아지고 싶다.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다. 등등 이런 강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때로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는데요. 성공을 위해서는 바로 이 열정이라는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자원임에도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일을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임하기보다는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라며 적당선에서 그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니까요. 그렇게 열정을 불사르지 못하다 보니 정작 열정을 쏟아야 할 때가 되어도 열정이란 에너지를 적절히 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회를 보고도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잠재된 열정은 무한대예요. 그러나 이 열정이라는 에너지도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고갈되고 말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어느 책에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11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어떠한 경우든 현재 자신이 맡은 삶의 과제에 충실하자. 두 번째,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힘든 일도 즐기며 수행하자. 세 번째,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자.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자. 다섯 번째,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롤모델로 설정하자. 여섯 번째,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자. 일곱 번째, 적극적 사고를 길러주는 책을 읽고 동기부여 세미나를 듣자. 여덟 번째, 목표를 조금 더 크게, 높게, 담대하게 잡아보자. 아홉 번째, 목표 달성 시한을 느슨하게 잡지 말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설정하자. 열 번째, 절대적으로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자. 11번째, 무엇이든 하나를 깊이 있게 파고들자.
뭐 이렇게 들으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외에도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은 수없이 많겠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열정이 저절로 솟아나길 기다릴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행동해야 열정도 뿜뿜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소망하던 직업이나 직무를 현실에서 찾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실 꿈꾸는 일 자체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만일 아직까지 비전을 찾지 못했다면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마음에 안 드는 일일지라도 삶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내가 좋아서 열정을 쏟을 수 있고 저건 내가 안 좋아서 열정을 쏟을 수 없다고 투덜거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안의 열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선택적 열정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해보는 겁니다. 숨겨져 있던 남다른 열정도 불타오르기 마련이에요. 저는요, 일을 했던 많은 곳에서 거의 모든 사장님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네, 제 자랑입니다. 저는 늘 열정 넘치는 직원이었거든요. 모든 사장님들은 아마 열정이 넘치는 직원을 좋아할 겁니다. 꼭 사장이 아니어도 일하는 곳의 상사들, 팀장들 역시 열정이 넘치는 직원을 좋아하기 마련인데요. 저 또한 아래 직원들을 뽑을 때도 열정 넘치는 직원을 뽑아요. 손님을 응대할 때도 큰 목소리로 인사하고 많이 웃고 마네킹을 갈아입혀도 누군가 자신이 코디해 놓은 옷을 고른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라고 말하며 신나게 일을 하는 그런 직원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열정이 넘친다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뭔가를 막 하고 싶어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그 뭔가만 생각나고 그 뭔가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고 그걸 너무 하고 싶어서 밤도 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고 이런 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만으로는 열정을 정의하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지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흥미를 느껴서 빠져들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시들시들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금세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작년엔 연초부터 스페인어를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해보겠다고 열정에 넘쳐서는 매일 짧은 강의라도 듣고 많은 단어를 암기했는데 조금씩 귀찮아지고 까먹고 하다 보니 열정은 어느새 사라졌죠. 어렸을 때도 만화가가 돼보겠다고 만화를 열심히 따라 그렸을 때도 그랬고요. 개인기 하나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비트박스를 뿜치크 뿜치크 연습하다가 입도 너무 아프고 늘지도 않고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또 연습하다 말았죠. 열정이란 단순히 좋아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열정의 또 다른 특징은 인내와 꾸준함이 아닐까요? 무언가를 해낼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 이게 열정의 또 다른 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과정인데 그 힘겨운 과정을 이겨내면서 해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거. 그래서 저는 꾸준히 앞으로도 팟캐스트를 할 생각입니다. 구독자가 늘지 않고 팟빵엔 24명, 유튜브엔 70명으로 머물러 있다 해도 이 제가 가진 열정 하나로 저는 꾸준히
밀고 나갈 것입니다. 저의 열정을 응원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